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녀 하나만 상속받은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이 상속받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아닌 오직 한 사람. 이것은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상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비참하게 쓰러진 사내 하나가 초겨울 찬바람 속에서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거지라 불렀고 누군가는 한때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내의 옷은 남루했지만 남은 채취에는 아직도 기름기 많은 한복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손에는 오래전에 금가락지를 끼웠던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갔습니다. 조선 초기 체면이 곧 목숨이던 세상에서 몰락한 자는 구경거리이자 불길한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시야는 흐렸고 머릿속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사내는 중얼거리듯 말했으나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직 그가 몰락하기 전, 아직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 불리던 시절로 말입니다. 경상도 남쪽 끝, 비옥한 들판과 물길을 끼고 있던 고을에 대대로 재산을 모아온 큰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넘쳤고 사랑채 마루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으며 집안 하인만 해도 10손가락으로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난 사내였습니다. 욕심이 없다고들 했지만 실은 세상 물정을 깊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눈빛이 유난히 빠르고 말수가 적은 사내였습니다. 형에 비해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고 집안 사람들조차 그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한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부엌 한켠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하녀 하나였습니다. 이 하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되묻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으며 눈에 띄는 행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하녀가 이 집안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병석에 눕자 상속 이야기가 서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은 둘로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나누는 일은 늘 피를 부르는 법이었습니다. 곳간, 논밭, 노비문서, 은전과 비단. 무엇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계산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 아들은 부엌 앞을 지나며 하녀가 장작을 패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녀는 힘겹게 도끼를 내리치면서도 나무결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헛손질이 없었고 나무가 갈라지는 방향은 늘 일정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단순한 하녀가 아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아직 말로 꺼내기엔 너무 이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고글했고 상복은 흰 물결처럼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곡소리 뒤에서는 이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그 선택 하나가 훗날 한 사람을 거지로 만들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줄.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겨울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운명은 이미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벗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다시 웃음 대신 계산기 없는 계산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다리를 늘어뜨린 채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고 있었습니다. 장남이니 당연히 큰 몫을 받아야지요. 집안 살림은 역시 큰아들이 맡아야 합니다. 그 말들이 장남의 귀에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에 기대야만 마음이 놓이는 자신을 느끼고 있기도 했습니다. 장남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늘 자기를 좋게 흘러가 주리라 믿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랑채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뜰과 부엌, 창고 근처를 자주 서성였습니다. 상속이란 것이 문서 위에서만 정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막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곳간의 쌀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하인들이 누구 말을 더 따르는지, 마을 사람들과 거래는 누가 맡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재산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엌의 하녀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불을 지피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에는 억울함이나 불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느 날 부엌에 들어와 물을 마시다 말고 하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계셨습니까? 하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15에 들어와 이제 20해가 넘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이 집안의 흥망과 사소한 다툼들, 누가 믿을 만하고 누가 말만 앞서는지에 대한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녀는 그 어떤 것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할지를 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상속을 정리할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맡아야 할 몫을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곳간과 논밭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제가 도장을 찍었으니 말입니다.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의 표정과 손짓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누가 눈을 피하는지, 누가 말을 아끼는지, 누가 형의 말에 진심으로 안도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의 답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어른 하나가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원하는 것이 없느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때 부엌에서 장작을 패던 하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 하지만 방향을 정확히 아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형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막내는 욕심이 없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막내를 제대로 보지 못한 데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 아들은 혼자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곡식 자루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옆에서 하녀가 묵묵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곶감보다 오래 간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형제의 길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상속 날짜가 정해지자 집안은 겉으로는 조용해졌습니다. 장남은 이 평온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말이 많은 거지. 재산이 있으면 집안은 자연히 굴러가는 법이야.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집안이 크게 흔들린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남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평온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재산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남은 점점 하인들에게 지시를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라. 그건 내일로 미뤄도 된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손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누가 일을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막내 아들은 그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이 사랑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막내는 뒤편 공간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곳간의 문이 헐거워진 곳, 우물물이 줄어드는 속도, 마을 상인들이 언제 찾아오는지 그 모든 것을 막내는 메모도 없이 머릿속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하녀가 있었습니다. 하녀는 말없이 일을 했지만 막내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한 말만 정확히 했습니다. 곡식은 어느 해에 가장 남았습니까? 상인 중에 외상 잦은 이는 누구입니까? 하녀는 잠시 생각한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흉년에도 남았던 해가 있습니다. 말 많은 상인은 늘 약속을 어깁니다. 그 말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제가 마주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장남은 취기가 오르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넌 참 욕심이 없어서 좋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해.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안도와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든든하니 제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지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형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며칠 뒤 상속을 최종 정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남은 이미 논밭과 곳간 문서들을 어떻게 나눌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막내에게 남는 것은 형식적인 목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 하나, 하인 하나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 아들은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집을 떠나게 된다면 함께 갈 마음이 있습니까? 하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이 가는 곳이라면 일을 할 뿐입니다. 그 말은 충성도 아니었고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미 선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형제의 인생을 갈라놓을 상속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상속을 정하는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집안 어른들과 증인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상속 문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장남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자신이 책임지고 이어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는 조심성보다 확신이 앞서 있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남은 곳간과 논밭, 집안 문서를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장남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받들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얼굴에는 안도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곳간, 논밭, 문서. 보이는 모든 부가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막내의 몫이 거론되었습니다. 막내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에 장남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맡을 것은 형님이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에 어른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장남은 그때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 많아지겠지. 장남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막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재산보다는 사람 하나 맞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사람 하나. 그 말이 떨어지자 하인들 사이에서 순간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른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하느냐? 장남은 잠시 생각하다가 부엌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하녀 하나면 충분하겠습니다. 오래 있었고 성실하니 말입니다. 그에게 하녀는 그저 숫자 중 하나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형에게 더 큰 안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역시 욕심이 없어. 하지만 장남은 자신이 무엇을 내주었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장남은 곡간과 논밭, 집안의 이름을 얻었고 막내는 작은 행랑과 하녀 하나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건 상속이라기보다 나눔도 안 되는구나. 막내는 결국 손해를 봤지. 그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끝난 뒤 막내 아들은 하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을 꾸리십시오. 오늘 해지기 전에 떠나겠습니다. 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평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장남은 마루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짐이라 해봤자 작은 보따리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그래도 형으로서 할 말은 해야겠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막내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 말은 형의 귀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막내와 하녀는 집을 떠났습니다. 장남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가 책임지면 된다. 그 순간 형은 이미 첫 번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과 하녀가 집을 떠난 길은 잘 닦인 큰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흙길이 이어졌고 날이 어둑해질수록 사람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하녀는 앞을 보며 묵묵히 걸었고 막내는 뒤에서 보폭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둘은 작은 주막 뒤 헛간에서 몸을 눕혔습니다. 막내 아들은 처음으로 하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집안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하녀는 고개를 들어 막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손해는 아닙니다. 그 말은 체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막내는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큰 고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포구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십니까? 막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속임수도 함께 몰립니다. 지금은 조용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사람 많은 곳이 항상 기회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포구 마을은 소박했습니다. 배를 손보는 사람, 생선을 말리는 사람, 집신을 고치는 사람들 모두가 크지 않은 일로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마을 가장자리에 빈 헛간을 빌렸고 하녀는 그곳을 손질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헛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이 빠르십니다. 하녀는 대답 대신 고장난 문짝을 바로 잡았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그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막내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물이 새는지, 언제 장터가 서는지, 누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 사이 하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구에서 남은 생선을 염장에 보관하고 쌀을 아껴 쓰며 작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는 그 장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적으신 겁니까? 하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엌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남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낭비가 줄어듭니다. 그 장부에는 집안의 작은 수입과 지출, 사람들의 신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속받은 것은 하녀가 아니라 경험과 판단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막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막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책임지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주인과 하인의 경계를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옛집에서는 장남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둘 그 집을 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장남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상속이 끝난 뒤 장남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 더 화려해졌습니다. 문간에는 새로 칠한 칠이 반짝였고 사랑채에는 손님이 잦았습니다. 장남은 매번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집안을 책임집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말하는 자신에게도 안심이 되는 주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속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곳간의 쌀은 여전히 가득했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졌고 하인들은 예전만큼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그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법이지. 그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넘길 수 없는 일들까지 같이 넘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포구 마을의 막내는 아직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끝마다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이익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막내는 마을 사람들과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하녀는 그 약속을 장부에 정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상을 잘 갚고 저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하녀의 판단은 늘 현실적이었습니다. 막내는 그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남의 집에서는 점점 작은 잡음이 늘어났습니다. 하인 하나가 그만두겠다고 했고 상인 하나가 외상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왜 이러는 거지? 그는 아직 돈과 신뢰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남은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쌀이 줄어든 기록, 외상으로 빠져나간 은전. 그 기록들 사이에는 사람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그걸 설명해 주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편 막내는 작은 배 한 척에 투자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걸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막내는 대답했습니다. 배는 사람을 실어 나르고 사람은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하녀는 그 배가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 어떤 물건이 오가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형제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남의 하루는
지출로 끝났고 막내의 하루는 정리로 끝났습니다. 장남은 사람을 관리한다고 생각했고 막내는 사람과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를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포구 마을의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배가 드나들고 사람들이 짐을 옮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 상황을 살폈고 그 중심에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염장에 두었던 생선 일부가 상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막내는 그걸 보고 작은 손실이라 여겼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요. 하지만 하녀는 그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한 생선과 멀쩡한 생선을 정확히 가려냈고 보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염도의 비율, 통을 두는 위치, 햇볕과 바람이 드는 시간까지. 며칠 뒤 같은 문제는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하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엌은 늘 실험실이었습니다. 실수하면 바로 결과가 나왔지요. 그 말은 하녀가 단순히 시킨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외지 상인이 값을 후려치려 했고 마을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녀는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입니다. 사흘만 기다리면 값이 오릅니다. 막내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판단이 한 번도 헛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뒤 예상대로 값은 올랐고 막내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묻지 않아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하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이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료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장남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인 하인이 며칠 만에 일을 그르쳤고 곳간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장남은 화를 냈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아졌고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포구 마을에서는 하녀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계산이 정확하다. 약속을 지킨다. 사람들은 막내보다 먼저 하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그 사실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신이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준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막내의 첫 도전은 작지만 분명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다음 선택을 부르게 됩니다. 포구 마을에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배는 더 자주 드나들었고 장터에는 외지 상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막내는 그 변화가 기회라는 걸 느꼈지만 선뜻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하녀였습니다. 지금은 생선만 볼 때가 아닙니다. 막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녀는 포구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싣고 오고 무엇을 싣고 나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하녀는 배가 들어올 때마다 짐의 종류와 양을 기록했습니다. 소금, 배, 나무, 철물.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같은 물건이 반복되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녀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곧 부족해질 물건입니다.
막내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준비하지요. 그 선택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도전이었습니다. 막내는 가진 돈 대부분을 써서 그 물건을 미리 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리하는 것 아니오?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하지만 하녀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막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물건값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막내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막내는 무턱대고 팔지 않았습니다. 하녀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값은 같되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드립니다. 처음엔 불만이 나왔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 조건을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포구에서는 막내의 집이 믿고 거래하는 곳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녀는 사람을 가려냈습니다. 말은 많지만 행동이 느린 사람, 약속은 잘 지키지만 계산에 약한 사람. 그 판단을 바탕으로 역할을 나누고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막내는 그 결정을 전부 맡겼습니다. 그것이 자신보다 더 정확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남의 집에서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수시로 바뀌었고 상인들은 외상을 요구했습니다. 장남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정 때문이었지요.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은 한쪽만 쓰면 빚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포구 마을에서 막내는 이제 막내 도련님이 아니라 거래를 아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전히 조용한 얼굴로 사람들을 살피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도전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멀리 떨어진 형의 집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의 집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기와는 반듯했고 마당은 넓었으며 문패에는 여전히 집안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았고 말은 많았으나 결정은 늘 미뤄졌습니다. 장남은 점점 사랑채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인들이 가져오는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지 못했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그 질문은 신중함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는 망설임이었습니다. 상인 하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난번 외상, 이번엔 조금 더 늘려주셔야겠습니다. 장남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하지만 그 이번 한 번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장남은 사람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거절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곳간의 쌀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대로 가면 가을 전에 쌀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장남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한 걱정 말아라. 아직 논밭이 있다. 그는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포구 마을에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도련님이 장사를 크게 키웠다더라. 하녀 하나 데려갔다는 그 집 말이야. 장남은 웃어넘겼습니다. 잠깐 운이 좋았겠지. 그 말은 형으로서의 여유라기보다 불안을 덮으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남의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외상으로 나간 돈 중
돌아오지 않는 것이 생겼고 하인 하나가 몰래 물건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장남은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붙잡아 줄 사람은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남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하던 것, 재산은 사람이 지킨다. 그 말을 그는 너무 늦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막내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았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한 하녀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격차는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집안이 기울고 있다는 말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쌀이 줄어든 것도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모두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그렇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 거래하던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몫은 예전처럼 맞추기 어렵겠습니다. 장남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잊었소? 그 말에는 설득이 아니라 체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날 이후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점점 화를 쉽게 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소리를 질렀고 하인들의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대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장남은 그 말을 충고로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그 순간 사람 하나가 마음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집안에서는 결정이 늦어졌고 늦어진 결정은 항상 손해로 돌아왔습니다. 급히 팔아넘긴 곡식, 값을 깎인 논 한마지기. 장남은 그때마다 주먹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나를 돕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아무도 믿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막내에 대한 소식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요즘은 거래 조건을 막내 쪽에서 정한다더라. 장남은 그 말을 듣고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난 거겠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부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는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장남은 혼자 마루에 앉아 빈 술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상속받던 날 모든 것이 손에 들어온 듯 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인생에는 되돌림이 없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결과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포구 마을의 막내는 하녀와 함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입보다 사람 이름이 먼저 적힌 장부였습니다. 막내는 그걸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무겁군요. 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잃으면 다시는 못 찾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의 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문서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집안에 남은 논밭을 담보로 은전을 빌렸습니다. 조건은 불리했고 기한은 짧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말렸습니다. 도련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장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만 넘기면 된다. 그 말 속에는 계획이 아니라 희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전이 들어오자
장남은 숨을 돌렸습니다. 외상 일부를 갚았고 당장의 불만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그걸 위기를 넘겼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기아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장남은 은전을 갚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고 도와주겠다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막내를 떠올렸습니다. 장남은 사람을 보내 막내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잠시 만나고 싶다. 그 전갈은 부탁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형의 체면을 지키려는 말이었습니다. 막내는 그 전가를 받고 하녀와 상의했습니다. 형님을 만나야 할까요? 하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만나되 대신해 주지는 마십시오. 그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만남은 초라한 주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남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좀 도와다오. 그 말은 긴 설명 끝에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막내는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무엇을 선택하셨는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장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남은 막내에게 은전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약속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갚겠다. 그 말은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막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냉정해 보였지만 책임을 대신 지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장남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선택으로 장남은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곧바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한이 지났습니다. 장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찾아왔고 그들의 표정에는 예전의 정중함이 없었습니다. 문서가 먼저 나갔습니다. 농밭, 창고, 마지막으로 집 일부까지. 장남은 서명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것은 사실 문서가 아니라 체면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안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하인들은 떠났고 사랑채는 텅 비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장남은 처음으로 집이 너무 넓다고 느꼈습니다. 넓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인사를 먼저 하던 이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장남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남은 마루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남겨야 한다. 그 말이 이제야 무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포구 마을의 막내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자 책임도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막내를 보고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막내는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장남의 집은 이제 이름만 남았습니다. 기와 아래 사람의 온기는 사라졌고 기억만 남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몰락은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포구 마을에는 이제 막내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계산이 먼저다. 거래는 늘 정확하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의견을 따랐고 그 곁에는 변함없이 하녀가 있었습니다. 하녀는 그저 장부를 들여다보고 배와 물품 흐름을 점검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기록했습니다. 막내는 그 기록을 기반으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큰 상인이었습니다. 포구 마을에서 벌어지는 소문을 듣고 막내와 거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도련님, 이곳에서 배를 빌려 제 물건을 실어 나르려 합니다. 조건은 당신이 정하십시오. 막내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조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사람만 거래를 하십시오. 어기면 다시는 받지 않겠습니다. 상인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지만 막내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막내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사람이 늘어날수록 책임도 늘어납니다. 막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막내는 첫 번째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상인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거래처를 가리키며 반발했고 일부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외부 상인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막내와 하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녀는 기록과 관찰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분류했고 막내는 그 판단을 존중하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장남의 집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구 마을에서 막내가 거래를 크게 늘렸다더라. 하녀까지 데려갔다는 집 말입니다. 장남은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럴 리가 우연이겠지. 그러나 장남이 모은 사람과 자산은 점점 그를 떠나고 있었고 몰래 빠져나가는 곡식과 은전 기록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믿고 의지할 사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밤 장남은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빈 사랑채에 홀로 앉아 지난 선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하녀 하나 그냥 넘겼던 것이 뒤늦게 그는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시간 포구 마을의 막내와 하녀는 장부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이 가장 먼저 적혀 있군요. 막내가 말하자 하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큰 시련 속에서 막내와 하녀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신뢰와 선택이 이제 막내의 힘이 된 것입니다. 포구 마을에는 여전히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배들은 묵묵히 물살을 가르며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막내와 하녀는 매일 장부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배가 오겠습니까? 막내가 물었습니다. 하녀는 장부를 펼쳐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배와 시간차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배는 소금과 생선을, 오후에는 배와 철물을 싣고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사람들과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겠다. 며칠 뒤 막내는 포구 한켠에 작은 창고를 새로 빌렸습니다. 하녀는 그곳을 손질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장부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도련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도합니다. 조건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합시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저기서 배운 사람이 누구더라? 갑자기 거래 조건이 바뀌다니. 하지만 하녀의 정확한 기록과 판단 덕분에 거래는 예상보다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막내는 장부에 이름을 적는 순서대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포구에 낯선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소금을 구하려면 막내 도련님께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막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하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하녀는 눈썹만 살짝 올리며 말했다. 말은 많지만 행동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결정의 순간 막내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거래 조건은 단 하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 거래합니다. 상인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구 마을에서의 작은 변화가 이제 더 큰 기회로 이어질 것임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문이 날아왔습니다. 장남의 집이 점점 흔들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막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지. 하지만 사람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법이다. 하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막내는 장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을 더 알아야 합니다. 흐름을 읽고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밤 포구 마을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하나, 기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느끼며 막내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때다. 선택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올 시련과 기회를 모두 맞이할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포구 마을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막내는 새로 들어온 상인과 거래를 준비하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장남 쪽에서 온 사람 한 명이 포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인가? 막내가 포구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니? 막내는 얼굴을 굳히며 장부를 넘겼습니다. 장남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자 장남의 사람들은 장난처럼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녀 하나만 믿고 장사하겠다는 거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 막내는 잠시 멈춰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하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준비는 끝났습니까? 막내는 장부를 펴며 한숨 돌리고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험을 시작할 때다. 그날 거래는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낯선 상인들과 장남 쪽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격과 조건을 따졌지만 막내는 장부에 기록한 정확한 수치와 계획으로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결국 장남 쪽의 상인들은 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일부는 거래를 포기했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막내의 편에 서며 그의 판단과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포구 마을의 작은 선술집에 막내와 하녀만 남았습니다. 오늘 잘 버텼습니다. 도련님 덕분입니다. 하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는 잠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험이었고 내일은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흐름을 이해하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포구 한쪽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가 이렇게 성장하다니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말에 막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의가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과 기회를 읽는 법, 이제 조금씩 내 것이 되고 있다. 밤이 깊어지자 포구의 등불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막내는 장부를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큰 시험과 선택이 올 것이다. 준비는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남은 형제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포구 마을의 아침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막내는 장부를 펼치고 오늘 들어올 배와 물건,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하녀는 곁에서 서류와 장부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계획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과 기회를 동시에 움직일 때입니다. 마침내 장남 쪽에서 또다시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막내가 포구를 장악했다는 소문을 들어 직접 확인하러 왔다. 막내는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열었습니다. 조건을 지키는 자만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험입니다. 장남 쪽 상인들은 말을 더듬었고 결국 일부는 조건을 맞추지 못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포구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막내의 편을 들었고 신뢰와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읽고 흐름을 이해하는 자만이 남는다. 그날 오후 막내는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집을 떠날 때 가진 것은 하녀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믿음과 사람, 그리고 선택의 힘을 얻었다. 멀리 떨어진 장남의 집에서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장남이 점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떠났고 외상과 손실은 누적되었습니다. 장남은 처음 상속받았을 때의 자신감을 떠올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 내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현실은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포구 마을에서는 막내의 집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배와 장부 거래망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막내와 하녀를 믿고 거래했습니다. 하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판단과 기록이 마을의 질서를 지키는 중심이었습니다. 막내는 장부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다. 선택과 신뢰 그리고 책임 이제 알겠다. 해가 질 무렵 막내와 하녀는 작은 집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녀가 처음 도와주던 시절보다 훨씬 성장한 막내를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내도 하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이 스스로 배운 결과입니다. 저는 기록하고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막내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몰락한 부잣집 막내 아들은 이제 포구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하녀와 함께 신뢰와 선택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바다 냄새가 섞여들었고 그 바람은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조용히 예고했습니다. 막내와 하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남은 마을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